자, 그러면 이어서 7.4절 여러분들 수업 노트의 3페이지에 각을 측정하는 방법인 각의 측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인 단측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각을 한 번 딱 관측하는 방법이다. 즉, 각을 관측하고자 하는 각을 측정하고자 하는 장치를 이 점 O에다 세워놓고 A와 B 측점에 대한 사이각을 측정하는 딱 한 번 측정하는 방법이고, 측량에서는 각을 측정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방향이다 라고 해서 정이라고 측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으로 관측한다.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을 반이라고 부릅니다. 반대각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런 단측법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각을 측정하고자 해서 정방향으로 AB 가격을 한번 딱 위에 각을 측정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B로부터 다시 또 거꾸로 A 지점까지 각을 관측해서 두 각이 서로 합쳐지겠죠. 그죠? 그 값이 늘어날 겁니다. 값이 늘어나면 그것을 평균하는 거죠. 평균해서 딱 구할 때 그 방법을 1대회법이라고 해요. 1대회 측각법. 이런 것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문제 제시를 할 때, 3대회법을 하세요. 그러면 정반을 한 번씩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누적되어 있는 각을 총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으로 나눠줬을 때 측정하는 방법을 단측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법 또는 백악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해서 관측한 각도를 더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 O에다가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세워놓고 A와 B의 사이각을 이렇게 한번 측정하는 거죠. 놓고 정방향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각을 관측하는 장치에 수평의 고정 나사들을 풀어서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A점을 시준하게 되면요, 각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가놓고 수평 미동 나사를 또 측정해서 돌려서 쭉 각을 관측하게 되면 그 각이 또 한번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 관측해서 뭐 내가 n번까지 관측을 했다? 그러면 또 누적된 각을 그 n번의 각의 개수로서 측정한 각의 횟수로서 나눠서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거를 반복해서 구한다 그래서 반복법. 또는 각을 내가 하나의 각을 측정하는 것을 배로 늘려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배각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복법이나 백악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측각기의 최소 눈금보다 더 작은 각을 측정해야 할 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각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 측각기가 각 측정 장치가 최소 단위가 뭐 5초까지밖에 읽을 수 없는 각이다 라고 하면 5초보다 작은 각은 읽어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반복법에 의해서 각을 측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초만큼이 각이 읽어졌을 때 이 장치에서는 5초 각의 증가를 보여줄 겁니다. 디지털 패널에. 한데 뭐 3초, 4초, 뭐 4.8초 이렇게 돼 있으면 5초의 눈금의 증가량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눈금을 풀어서 이제 수평 조정 나사를 풀어서 다시 측정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면 5초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미소한 이 최소 독정치라고 얘기해요. 최소를 읽을 수 있는가? 최소 읽을 수 있는 뭐 독서할 때 독자고요. 독정치 또는 최소 독정값이 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읽어야 할 때는 이 반복법 또는 백악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관측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은 프린트물 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방향 관측법이에요. 어떠한 시준할 수 있는 기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에다 각을 관측하고 내가 A, B 사이의 각과 BC의 사이, CD의 사이 이런 각들 또는 DA의 각을 측정하고자 싶을 때 기준이 되는 방향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처음에 장비를 5점에다 세워놓고 A점을 시준한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A, B 한번 재고, 쭉 늘려서 B, C도 재고, C, D도 재고, D, A도 재고, 그 다음에 다시 장비를 세워놓고, 관측해서 하나씩 각을 늘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측정했던 각들,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각을 측정을 할 텐데, DA의 각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360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이는 360도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관측했던, 마지막에 관측했던 요 각 있죠? 요 각만 빼주면은 DA 각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DA 각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각 DA 각은 전체 360도에서부터 내가 측정했던 각인 각 A, D까지의 그 값을 구하면 계산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CD 사이의 각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A로부터 D까지의 A로부터 D까지의 측정한 각에서 뭘 빼면 될까요? 그렇죠. 각 A에서 C까지의 각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어떠한 시준 방향을 기준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기준 방향으로부터 각 시준 방향에 대한 각각의 각들을 관측을 해서 그 차이를 구해가지고 각을 결정하는 방법. 이거를 방향 관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마지막 관측법은요. 각관측법이라고 해요. 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물사 4페이지에 가장 위에 있고요. 수평각을 측정할 때 있어서 가장 정밀하다. 가장 정밀하니까 각을 관측하는 측정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밀하다.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1등 삼각 측량, 이제 과거에 사용됐던 1등 삼각점,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측량 방법에서 사용됐던, 왜냐하면 가장 높은 정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 봤던 방향관측법과 뭐가 다르느냐? 아까 방향관측 기준 방향을 정해놓고 한 번씩 그 사이각만 측정하면 되지만 지금은 기준 방향을 정해놓고 그 사이각을 한번 관측하고 또 다시 OB를 시준해서 그걸 또 관측하고 다음에 OC를 시준해서 또 그 사이각을 관측해서 서로 측정됐던 각들을 여러 개를 관측할 수 있게끔 해서 평균을 구하든 또는 오차가 보이는 그 관측값들을 빼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된 관측값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측정한 각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빼주면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각관측법을 또 다른 말로는 각을 조합에 따라서 조합각 관측법이라고도 합니다. 조합각 관측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다음은 7.5절의 직선의 연장과 각의 직설입니다. 직선을 연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선 고속도로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일반적인 지형 자체에다가 어떻게 직선을 계속 연장해서 이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각측량으로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A점에 기계를 세워서 C와 D를 직접 해서 계속 연주하기가 힘들 경우가 발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을 측정할 수 있거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힘들 경우에는 B점에다 일단은 내가 가장 보일 수 있는 A점에서부터 B지점 시전할 수 있는 골지점까지 장비를 옮겨 놓고요. 기계를 세우고 A지점에다 세워서 망원경을 수평축 방향으로 정방향이니까 이렇게 각을 측정할 때 얘를 집중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죠. 정방향으로 한번 관측하고 또 A점을 시중해서 반대 방향으로 관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방향으로 관측한 지점이 내가 이 C지점이 딱 되면 제일 좋죠. C지점이 딱 정해서 A점과 B점의 연장이 되는 직선상에 놓여 있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C'이라는 점에서 그 180도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반위로 각을 관측했을 때 이렇게 찍었는데 똑같이 이 C지점, 정방향으로 했던 그 지점과 서로 일치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준하는 거리 자체가 이 각각하게 보이는 거리 자체가 뭐 1, 2m를 보는 게 아니라요. 몇백 미터씩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돼서 같은 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정한 거리를 편심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편심거리. 이 거리만큼이 벌어져서 뭐 예를 들어 C2 프라임에 찍혔다고 합시다. 그 지점을 가장 짧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딱 절반 값을 위치를 딱 찍어서 그걸 C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B로부터 C점까지 그거를 연결을 시켰을 때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여기 A점에서부터 연장되어 있는 직선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또 다음 점은 C점에다 세워놓고 B 지점을 시준하면서 정방향으로 180도를 측정하고 또 반이 방향으로 180도를 측정을 해서 그 지점의 위치들이 가장 정확한 D 지점을 찾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나가는 방법을 직선의 연장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떠한 측정된 각을 한 장에다가 정확하게 이 사이의 각은 몇 도입니다. 몇 도 몇 분 몇 초입니다. 라고 정해놓고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을 측설한다. 설치한다는 각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그림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 O라는 지점에다 기계를 세우고 알파 프라임만큼 이만큼 각을 관측하는 거죠. 측정한 점을 B 프라임 점에다가 지상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점을 시준으로 해서부터 내가 정확하게 각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각만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 알파 프라임만큼을 일단은 먼저 가서 B 프라임을 일단 지상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각 A, O, B 프라임을 여러 번 반복 관측해서 정확하게 알파를 관측하면 이 알파를 여러 번 반복한 관측값하고 초기에 관측했던 알파 프라임 각하고 서로 일치되지 않은 만큼 일단 편심 각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걸 엡실론이라 합시다. 이 엡실론이라는 방법에 대한 이 각의 크기를요, 이 각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지거라고 그러면 어느 한 측점에서부터 어느 한 점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니까 이게 직각 방향이겠죠. 이거를 지거라고 부르고요.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거리 천정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프셋에서 거리되는 이 직업값 스몰 e만큼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에 의해서 풀어요. 비례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 여러분 삼각함수로도 풀어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비례식에 의해서 정리를 시키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거에 대한 편심거리 값은요,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 B와 B'에 대한 시중 거리는 계산해야 되겠죠. 이 시중 거리 값은 측정한 거리 값에 뭐와 뭐의 비율이냐, 이 측정했던 이 편심각의 오차 있죠. 입실은 초만큼의 각인데 거리의 단위에다가 또다시 각을 측정하는 각의 측정 단위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직업값, 즉 이거에 대한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 단위잖아요. 요거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호도법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는 거죠. 5초로 나눠주면 5초는 2분의 1 5초가 알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만큼에 대한 편심거리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초기에 계산했던 B'을 지상에 표시했던 점에서부터 정확하게 현장에다 내가 30도 각이 떨어지는 지점에 B를 찍어야 된다 할 때 초기에 설정했던 B'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지점으로부터 이 직업값만큼 면적으로 보정해서 그 거리의 위치에 중심될 수 있는 측량의 기준 표지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B 지점이 설치가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한다. 이 공식은 상당히 편심거리나 편심각을 측정을 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5페이지에서 각을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 6가지를 좀 해놨네요. 먼저 기계적인 오차다. 기계 구조상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안정한 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다. 기계 구조상 이 결함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측각기가 갖춰야 될 5가지 요소에 보면 시준선, 그다음 수평축, 연직축이 있죠. 서로 여러분들 프린터블 1페이지의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측각기의 완전 조정 상태, 성립 요건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시준선은 수평축과 나란하고 연직축과는 서로 직각을 이룬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고 또 수평축과 연직축은 각각 연직분도원과 수평분도원과 직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다가 이 장비들을 세우고 충격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직축과 수평축이 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수평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직축과 수평축이 서로 각각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조금만 휘어버리면 내가 측정해서 수평각을 측정하고자 이렇게 돌리는 수평각을 측정하는데 각이 약간 휘어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각을 측정하겠죠. 그죠? 막 편심이 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각의 편심 때문에 벌어지는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오차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기계의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에 대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불안정한 조정. 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2가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점준, 그다음 구심. 이 작업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처음에 이걸 빨리 할수록 내가 빠른 관측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빨리 정준을 잡고 구심을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 취득이 되면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아끼게 되고 이러한 업무들은 시간에 관련된 업무들은요 결국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비용의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불안정한 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기계 오차라고 본다. 아까 이게 구조상의 결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청년 장비들은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검사라고 해요. 측량기기 성능 검사를 의뢰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성능 검사의 결과에 의해서 합격을 했을 때 그 합격한 합격 필증을 항상 함께 부여를 받아서 측량 장비 등에 부착을 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조작할 때 부주의, 앞서 봤던 기계적인 오차 조정을 잘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좀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기계 세울 때 구심을 잘못했거나 정준을 못한 거죠. 수평을 제대로 못했거나 삼각대, 이제 기계를 세울 수 있는 삼각대가 있을 텐데 그 삼각대를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줘서 각을 측정할 때마다 미소하게 생길 수 있는 오차들이 있고요. 요즘은 다 디지털화돼 있어서 수동으로 읽지는 않지만 이런 분도원들 읽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 또 시준할 때 시준 오차들, 십자선의 중심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십자선을 보면 십자선에 두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두꺼운 형태 같은 건 괜찮지만 얇은 뭐 기둥 같은 게 있다. 기둥의 가장 중심점을 봐야 되는데 이 십자선이 가지고 있는 두께가 좀 있어서 이게 정가운데를 보는 건지 약간 편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이 있고요. 또 어느 지점에 대한 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측정해야 되는 지점을 두 군데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뭐 폴대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폴대를 연직으로 쭉 세워놔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지게 세워놓으면은요, 그죠? 삐뚤게 세워놓으면 내가 이 두 지점에 대한 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얘 정가운데를 서로 연결해서 그 각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럴 때들 발생할 수 있는 기준 오차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좀 못하네요. 자연 현상입니다. 현상.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바람이 불어서 뭐 앞서 봤던 것처럼 토탈 스테이션 장비 중에 아주 민감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살살 불 때 오차가 포함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광학장치죠. 각을 측정하는 측량 장비 자체가 광학장치다 보니까 이 햇빛이나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읽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햇빛이 반복되어 있네요.
이게 습도입니다. 습도. 습도에 의해서 굴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광선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죠. 잘못 읽거나 잘못 적거나 이런 과도오차에 포함되는 사고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각을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제 기계적인 오타들에 대한 소거 방법인데요. 시험 문제 아주 객관식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발표 두 개 정도 해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는 시준축에 대한 오차인데요. 뭐가 뭐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렇죠. 시준하는 시준축하고 수평축이 서로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차되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교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다. 그래서 관측하려고 하는 두 개의 특점에 대한 표고가 다를 때는 그 표고 차이에 의해서 오차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시험 문제 물어보는 문제들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기계적인 오차들을 서고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러한 시준축의 오차는 망원경을 정의, 아니,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단측법에서 정방향, 반대 방향으로 관측해서 그 값을 평균을 하면 소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시준축 오차는 없앨 수 있다. 또 수평축 오차는 수평축과 연직축이 서로 직교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수평축에 관련된 오차다라고 하고요. 똑같이 앞서 봤던 시준축 오차와 같이 망원경을 정의 또는 반의를 통해서 그 값을 평균해서 구하면 소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직축이 정확히 연직선에 있지 않아서 연직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차를 연직축 오차라고 하고요. 이 오차의 경우에는 앞서 봤던 시준축과 수평축에 대한 오차와 달리 망원경을 정의나 반의를 해도 측각을 해도 소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을 잴 수 있는 장치를 완전하게 조정해서 연직축이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기계장치를 뜯어서 연직축하고 수평축이 직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 장비의 성능 검사를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봤던 것처럼 망원경을 거꾸로 이제 시준선을 정방향 각을 정방향 반대 방향인 정의, 반의, 정반의를 통해서 소거할 수가 없는 오차입니다. 보기 중에 나오면 이번에 나오겠죠. 프린트물에 없는데 하나 좀 추가를 할게요. 하나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준선들이 있죠. 이 시준선들이 두 개가 있어서 내가 어떤 기계 시준선 자체 기계의 중심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일 수도 있고 내가 대상이 되는 대상 측점에 대한 위치에 어떤 기둥이라든지 측점이 목 같은 거 있죠? 목 같은 게 박혀있고 그 사이각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시준선의 두께 때문에 얘의 정확히 정 가운데를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내가 이렇게 측정을 측량하고자 할 때 각을 측정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측정을 해서 그걸 평균값을 구하면 시준선의 이제 두께 때문에 내가 오른쪽에 편중돼서 좀 봤던 것도 거꾸로 읽으면 왼쪽 것도 편중돼서 소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망원경을 정의, 반의에서도 서로 똑같이 평균해서 소거할 수 있는 오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준선의 두께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편심에 대한 오차들을요, 왜 또 다른 말로 외심 오차라고 얘기도 해요. 즉, 이 기계적 오차를 소거하는 방법에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요겁니다. 망원경을 정반의 방법으로서 소거 가능한 오차. 여러분들 중간에 이게 좀 프린트물에 비어 있죠? 거기에다 좀 써놓으십시오. 여기 꼭 굳이 이렇게 손 모양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화살표를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망원경의 정반의 방법으로 소거 가능한 오차는 뭐냐? 첫 번째 시준축에 대한 오차, 다음에 두 번째 수평축에 대한 오차, 세 번째는 편심 오차 또는 외심 오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소거가 가능하고 여기로 연직축이 휘어버리는 상태인 연직축 오차는 이걸로써 소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요가적으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2개 정도 풀어볼까요? 내가 트랜sit, 각을 재는 트랜sit 장비를 A점에 세워서 50m 전방에 B 지점을 추진할 때 트랜sit A, B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1cm의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생긴 방향의 오차는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거죠. 뭔 얘기냐? 내가 A라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트랜싯을 세웠어요. 그래서 50m 되는 지점에 B 지점을 시준을 한다는 거죠. 시준을 하는데 이 A, B에 대해서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여기에 편심되는 오차 2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냐? 1cm라는 거예요. 고를 때 이렇게 생기는 발생에 되는 방향에 대한 이 오차 크기는 얼마입니까?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봤던 여러분 프린트물 4페이지에 있는 가계측설법에서 다뤘던 편심 오차에 대한 방향성 오차, 방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즉, 내가 편심에 대한 거리는 로초분의 내가 이 두 지점 간의 측점에 대한 거리 곱하기 이 편심 방향에 대한 오차 크기였죠. 즉, 지금 여기서는 얘 알고 있고 로초는 206, 265초인 거 알고 있고 두 지점에 대한 거리 B 값은 50m로 알고 있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을 다시 좌항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직업값, 편심값을 다시 우항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단위를 맞춰주고 50m고 얘는 1cm라고 그랬으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1m가 되겠죠. 곱하기 206, 265초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방향 오차가 41.3m다. 이렇게 응용해서 푸는 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각 측면 보호에서는. 자, 다음 예제 2번째. 트랜싯으로 수평각을 측정을 할 때 다음 중 시준축의 오차를 소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아까 시준축 오차 어떻게 없앤다 그랬어요? 그렇죠. 망원경을 어떤 두점 측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방향으로 완축하고 반대 단위에서 두 개의 값의 평균값을 구하면다 그랬죠. 그렇죠? 보기가 답이 뭐가 될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그 평균을 취한다. 맞네. 그죠? 답은 뭐가 돼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배운 것들 망원경을 정반위로 측정하고 그 평균을 취하면 된다. 2번은 2배각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 같고요. 4번은 한 대의 유표의 일금을 평균을 취한다. 아닌 것 같은데 1번과 3번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3번 보기에는 지금 보인 것처럼 두 지점에 대한 사이각을 측정을 할 때 정방향과 반대 방향에 대한 각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취했죠. 1번은 뭐가 틀려요? 교수님?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측정했던 얘기예요. 시계 방향 측정했던 얘기고 이제 5를 기준으로 A, B의 사이각을 이렇게 해서 한번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했다는 건 이렇게 측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측정했을 때 평균을 구하면은 180도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시준축의 오차, 수평축의 오차랑 외심 오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반위에 의한 관측에서 그 값에 대한 평균을 취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학생 여러분이 모르고 있느냐, 그거를 헷갈리게끔 해주기 위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본 챕터인 각관측하고 토탈 스테이션 챕터에 대한 학습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측량 및 지원 공간 정보 기사에서는 외업 실기 시험 과목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들을 정리한 동영상을 여러분들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2학기 때 여러분들 각관 실제로 학습을 할 때 그걸 한번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장시간 여러분이 수강하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또 다음 주에 동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